어떻습니까? 이렇게 우스리 마을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떠들다 보니까 이제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노래는 우리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마음은 노래를 통해 전달이 되죠. 여러분, 그 시절 음악사롱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뉴스 서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뉴스 장수혜입니다. 카더라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옆구리 한번 잘못 찔러서 부부싸움이 났다 카더라. 도대체 어떤 일인지 남의 집에 가 있는 한심의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네, 남의 집에 나와 있는 한심혜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카더라. 이재광 씨 부탁합니다. Pipaparula, she's my baby. Pipaparula, she's my baby.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팍팍 찔렀지.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팍팍 찔렀냐. 아무튼 이렇게 정답게 놀다가 남편이 부인의 옆구리를 세게 찌르게 되면서 아야, 이 인간이 감정을 실었네 라며 싸움이 났고, 결국에는 옆구리만 안 찔렀으면 당신하고 결혼 안 하고 삼각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면서 싸움이 난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옆구리를 찌르면 살자는 뜻이네요. 알겠습니다. 코. 아유, 아니 서인석 씨, 네. 왜 제 옆구리를 찌르시는 겁니까? 지금 저한테 지금 살자는 겁니까? 아, 지금 딸 같은 사람한테 이게 수작 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건 미투입니다, 이건. 아니 뭐 저 딸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그리고 뭐 살자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찔러본 거예요. 못 먹는 거 하면 찔러 넣어본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요? 미투 같은 소리가 기가 안 내, 막혀서. 정말. 그게 정말. 미투입니다. 왜 내 옆구리를 찌른 거예요? 살자는 거예요? 아니 상했나 안 상했나 찔러본 겁니다. 그게 미투입니다. 아이고 정말. 어쨌거나 저쨌거나 왜 부부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삼각관계를 갖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건 바로 인기 가수 강진 씨의 삼각관계가 히트를 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도 삼각관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옛날에도 보세요. 그 이주일 씨 살아계셨을 때 동네마다 그냥 오소지큐 그래갖고 부모들이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딸들 전부 이주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로할 때도 보세요. 나와가지고 댁디야 더 잡아먹자 이러고 다 다녔어요. 코 찔찔 흘리면서. 그게 부모들이 걱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 전부 다 이주일 되고 여로 장국재 씨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 다 훌륭히 잘 됐고요. 그 장국재 씨 보세요. 지금 저 재벌돼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중음악이 주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우리 대중가수 및 연예인들도 언행과 행동 조심해야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카더라 뉴스 마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운의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에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 선 세 사람 사랑에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운의 사랑이 우네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사랑했나 우는 새 사람 아, 노래 정말 멋졌습니다. 그 앵콜. 시절 앵콜은 이제 다음에 앵콜을 또 준비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그 시절 음악사롱 이 시간에는 작사의 신 김병걸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병걸 씨 나와주셨고 바쁘신데도 정말 더욱더 바쁘신 또 우리 또 강진 씨 나와주셨고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병걸 씨하고 강진 씨하고 두 분의 인연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지를 한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끈끈한 사이죠, 네. 우리는 진짜로. 1986년도에 86년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레코드 회사인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뭐 기획실 같은 문예부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 강진 씨를 제가 처음 봤어요. 보고 야 노래 참 잘한다. 근데 좀 나훈아 색깔이 좀 있는데 조금만 빼면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는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아쉬워하던 차에 또 몇 년 안 보이더라고요. 그 몇 년 안 보이고 나서 제가 음반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 보인 얘기는 또 우리 강진 씨가 해야 되겠죠. 예. 그때 일본 가셨었어요. 그때 일본에 건너가서 또 그쪽에서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이제 일본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에 해외에 나가 있지만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 한국에 나가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쪽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많은 공부도 됐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제작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어느 작품을 누구한테 받고 싶냐고 저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정말 최고였었으니까 작사 김병걸 작사 이호섭 작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또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 그 어느 작품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작품을 또 써줘서 같이 우리 송태의 편곡까지 해서 그 앨범에 보면은 열 몇 곡이 전부 김병걸 작사, 이호섭 작곡, 송태호 편곡, 강진 노래예요. 근데 지금 들어봐도 한 사람이 작사, 작곡, 뭐 편곡을 다 각자 이렇게 했지만은 들어보면은 다 비슷한 노래가 없어요. 그 김병걸 씨가 강진 씨하고 이렇게 합을 이루는 그런 노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았죠. 예, 네. 어떤 노래들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뭐 그 처음에 만나서 그 이제 만든 게 그 안에 노래가 방송을 처음 탔던 게 남자는 영웅입니다. 남자는 그 음반의 타이틀은 어느 구름에 비들었는지입니다. 그 노래도 상당히 좋아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또 못난 내가 못난 내가
자동으로 떠오른 곡 그리고 삼각관계가 아무래도 압권이죠. 그 노래는 2008년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불어가지고 대단한 이제 인기로 이렇게 인기곡으로 부상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삼각관계는 국민가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아까 그 삼각관계 노래 부르실 때 저도 뒤에서 이렇게 눈을 딱 감고 이 노래를 듣는데 평소에 이제 우리 강진 씨 무대를 많이 보잖아요. 방송도 많이 보고. 그런데 직접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 딱 집중하고 들으니까 노래가 소름이 끼쳐요. 아, 진짜. 아니, 아이고. 경제 이름은 이 정도 노래가 나오는구나. 우리 또 서인석 씨가 또 제대로 또 귀가 트인 사람이기 때문에 서인석 씨가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앞으로 목에다 힘을 좀 주고 다니겠습니다. 예, 예. 아니,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놀랄 정도로. 그 당시에 이제 옛날이죠. 옛날에 이제 삼각관계 나오기 전에 나훈아 씨 노래를 가장 완벽하게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진기라는 가수하고 또 한 분은 강진 씨라는 분, 이 두 분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렇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 나훈아 씨의 목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우리 강진 씨의 목소리가 아주 정말 대단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 데뷔하기 전에는 이제 소위 뭐 야간업소라든지 그런 무대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잘 많이 팔렸어요. 했었죠. 네.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럼요. 방송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가는 곳만 보면 그냥 포스터가 그냥 예, 가는 예. 곳마다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그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좀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또 주옥 같은 히트곡들이 많고 해서 선배님 노래를 많이 하고 또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음색이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제 그쪽에서는 잘 팔렸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또 녹음을 하고 또 제 이름을 타이틀로 해서 이제 성공을 하려면은 자기 색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병걸 씨 또 이호섭 씨랑 같이 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또 강진만의 매력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을 서로 해서 뭐 저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뭐 이호섭 씨나 우리 병걸 씨 같은 우리 최고의 작품자는 내가 항상 가슴 속으로 안고 나한테 또 많은 도움을 준 작품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강철 씨하고 또 두 분이 또 친구분이 친하죠. 고향이 뭐 같으시다고 친한 해서 척 좀 해봐. 그렇죠. 고향 친구였죠. 그래가지고 서로의 꿈을 갖고 네. 우리가 서울로 유학을 옵니다. 그래 오늘날의 강진이는 최고의 스타가 됐고 그렇죠. 저는 나름대로 드라마에서 나름대로 스타가 됐고요. 네. 그래 이제 어느 날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네. 그 이 프로에 네. 어느 그 모 PD가 나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저 선배님 오늘 그 저 강진 씨의 그 특집 프로를 하는데 TV는 사랑을 싣고를 하는데 거기에 갑질하는 사장 역할이 있는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럼 강진이가 이걸 아느냐? 그러니까는 전혀 모릅니다. 아, 지금 강진이하고 친구입니까? 그래요. 아우, 친구 맞지? 좋아. 그래가지고 엄청난 갑질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잘했어 갑질 역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네는 아니 갑질. 근데 그 원래 그 진짜 그 나이트클럽의 그런 황제셨는데 네. 야간업소의 황제셨는데 진짜 갑질했을까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물론 잘 팔렸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자기 곡을 가진 유명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 유명 가수가 오게 되면 순서 이렇게 급하다고 바꿔서 해버리고 그러면 마냥 저도 빨리 하고 저쪽 가야 되는데 뭐 그런 건 흔하잖아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다 보면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요. 예, 그래 차가 없으셨어요? 통행금지 있을 때였어요. 통행금지 근데 있을 이렇게 때. 뒤로 밀리다 하다 보니까 버스 정류가 막 뒤에 갔더니 마지막 버스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오메. 놓쳐서 집에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웠었고. 정말 그 비열한 거리네요. 비열한 예, 거리. 예. 그 거리가. 예. 이 비열한 거리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또 비열한 거리에 나왔던 그 땡벌. 네. 조인성이가 그냥 땡벌해서 걷는데 예. 저는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이 노래가 뭐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전 국민의 국민성으로 됐는데 그 맞아요. 땡벌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 땡벌도 사실은 조인성 씨가 부르기 전에 한 5년 동안은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네. 나름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상 더 이렇게 많은 사랑을 못 받게 됐더라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서만 사랑을 좀 어느 정도 알 정도고 한계가 거긴가 보다 하고 이제 다른 곡을 발표를 했어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라는 노래를 발표를 해서. 맞아. 화장을 지우는 여자네. 근데 화장을 지우는 여자를 딱 바꾸니까
그 곡이 굉장히 급속도로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을 지우는 여자가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해주시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인성 씨가 영화에서 땡벌을 부른다고 후배 가수들이 형 그거 가서 극장에 가서 영화 한번 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도 드라마 같은 데서 땡벌을 주제로 해서 좀 이렇게 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또 영화에서 또 누가 조인성이가 한번 불렀나 보다 그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거든요. 자꾸 보라 느낌이 그게 아니라 가서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혼자 갔어요. 혼자 가셨구나. 네, 그때는 남이 많이 알아볼 정도도 아닌데 그래도 쑥스럽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러 들어가려니까. 그래서 탁 들어가서 탁 보고 있는데 세 장면이 나와요. 땡벌을 부르는 장면이. 근데 땡벌 하니까 관객석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벌써 딱 땡벌 저 노래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되겠구나 하고 그 세 장면만 딱 보고 가만히 나왔어요. 밖으로 끝까지 안 보고.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서는 벌써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방송 출연도 부탁하라도 다녀야 될 입장인데 집에 가만 있어도 전화가 막 불이 나게 출연해 주세요. 뭐 딱 무대 가면 MC 멘트가 다르고 또 뭐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김병걸 씨가 만드신 삼각관계가 남자는 영웅으로 돼서 또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여자로 해서 마지막으로 땡벌로 탁 이 하이라이트를 터뜨리셨는데 김병걸 씨께서는 강진 씨 노래 만드실 때 이 작사하실 때 어떤 그림을 놓고 그 작사를 하시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사가들은- 사람을 놓고 합니까 아니면? 예. 가수가 정해질 경우와 안 정해질 경우가 예. 다릅니다. 작품이 다른데 가수가 정해지면은 내가 만약에 강진 작품을 주문을 받았다 혹은 강진한테 내가 주고 싶으면 제 자신이 강진이 되어서 무대에 서서 제스처 모든 것을 생각하고 수없는 리허설을 해가면서 쓰죠. 그렇게 하는 그래야 그 안성맞춤이 딱 되는 걸 출 수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가사가, 예, 시죠 시. 예, 예. 그게 원래 그 이호섭이 그 작곡가가 그 전곡을 이 강진 씨 판에 있는 11곡에 13곡인가를 악보가 먼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전부 뒷가사 쓴 겁니다. 썼는데 뭐 어떻게 쓸까? 삼각형은 사실 쓸 말이 없어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붙인 근데 말인데 더 좋아. 사람들은 그게 또 괜찮다고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아하. 제일 꽁지부터 썼습니다. 그거는 하필이면 왜 내가 사랑했나 우는 세 사람 이렇게 뒤부터 쓰고 앞하고 중간을 만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쓰는 경우도 그럼요. 뒤에서부터. 네, 뭐 뒤에서 쓰기도 하고 중간부터 쓰기도 하고 그것 순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하필이면 왜 내가 너도 한 번 더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이 좋은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그래. 반복이 되니까. 예.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사랑을 쟁취하자니 친구 간의 의리가 상하고 또 의리를 중요시 여기자니 사랑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이 운다는 얘기예요. 히트가 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누구하고 삼각관계가 있었나 보지.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노래 나오면 경험이 이 있잖아요. 여자는 또 어느 여자야? 누구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되도록 사랑 노래를 앞으로 안 쓰도록 노래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이제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이 됐어요. 나머지 얘기는 또 여러분들에게 또 강진 씨의 노래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김병걸 씨의 시간을 계속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합, 앙상블, 어우러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게 더 시너지 효과, 더 빛나는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가요죠. 강진 씨의 땡벌 다 같이 들으면서 그 시절 음악사롱의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작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아무리 달래
것은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들국화 떠내리는 장미꽃 치근치근치근해다가 잠이 들겠지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당신은 못 말리는 땡벌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길어요. 당신은 야속한 사람. 당신은 모를 사람. 믿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